자, 안녕하세요. 전지적 차트 시점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싸우면서 외교 쪽으로 말이 많았죠. 미국에 있는 대사관을 중국 대사관을 빼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바로 이제 미국에 있는 대사관을 뺄 테니까 너네도 중국에 있는 대사관을 빼라. 이렇게 국제 외교는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랑 좀 싸운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당시에 미국 시장은 떨어졌는데 중국 시장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이제 국내 증시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오늘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수를 약 1,400억씩, 1,500억씩 이렇게 잘 들어와 줬어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다수인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재차 넘나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세를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시장 매우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자동차나 건설 기계라든가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그런 수혜받는 기업들,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상승해 주면서 시장 같이 동반돼서 움직여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대략적으로 한 3% 가까이 상승해 주면서 추세가 최근에 좀 밀집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밀집되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죠. 이거는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의 상승을 알려주는 그런 출발 신호가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호적이진 않네요.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좀 우호적이진 않지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우호적인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되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거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순매수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좀 대부분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순매수를 들어와주면서 지수 상승을 끌어올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덱사메타손이라는 관련 약품이 있는데, 이 약품을 영위하는 기업들, 신풍제약, 신일제약, 신신제약, 오늘 좀 대부분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신신제약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왜 올랐고 왜 떨어지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덱사메타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관절이라든가 진통제, 그리고 관절 그런 스테로이드 약품에 사용하는 물질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코로나 중증 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춰줬다는 그런 옥스퍼드 연구팀의 임상실험 결과가 보도된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신신제약입니다. 신신제약, 여기 파스 보이시죠? 파스에 들어가고 있는 여기에 덱사메타손이라는 물질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약품, 스테로이드 약품에 덱사메타손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여기에 신신제약 관련주들이 엮였는데, 여기 또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였던 기존 안산 공장을 매각하고 세종시로 변경을 한다고 지난 3월에 공시를 했는데, 이번에 또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로도 조금 이슈를 부각받긴 했는데, 결국에는 신신제약이 코로나 임상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종 테마로 돼야 되는 건지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혼란스럽긴 했을 겁니다. 이거 신신제약 주가 차트 움직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신신제약 세종시 이전 얘기가 좀 나오고 나서 코로나 관련주로 조금 부각을 받나 싶었는데, 이것도 저도 아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1,500억
밖에 되지 않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을 보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거는 실적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48% 감소를 했고, 바이오 종목을 사실 실적을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동안 파스 같은데 약품을 팔고는 있었잖아요. 이렇게 약품을 팔고 있는데 신신파스도 그렇고 팔고는 있었는데 실적이 이렇게 좀 다른 거는 연구비에 좀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적자까지는 아니라도 실적은 많이 줄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종시 관련해가지고 뭐 20% 그리고 뭐 30% 상한가 갔다가 연상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자,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8년도 초반 때 2월 달이었네요. 그 고가를 14,700원까지 올려줬다가 매물대를 좀 형성을 했는데, 이때 차익 매물이 쫙 나오시다 보니까 거기로 그래서 그 주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겁먹고 매도한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차트에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선이죠. 지지선에서 여기 한 9,000원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 나오는 걸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기업은 뭐 코로나 관련주기도 하지만 세종시 관련 테마주기도 하고, 뭐 주가 이거 뭐 사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런 뭐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일개 사람인지라 이런 감성을 제가 뭐 이해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대신에 이제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여기 한 9,000원 정도 부분에서 반등 나오는 걸 한번 노려보시면서 매매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신제약은 뭐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없어서 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최근에 정말 핫했습니다. 제가 지하철에서도 뭐 보고 출퇴근한다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뭐 지하철에서나 뭐 길거리에서 뭐 주식 보고 있는 사람이 딱 보이면은 신풍제약을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만큼 정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했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라맥스라고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코로나 그 피라맥스에 덱사메타손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진행 소식도 들려줬겠다, 이렇게 그런 이슈도 가지고 완전히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슈가 나오자마자 좀 주목을 받았어요. 3월달 때부터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여준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지금 7,500원, 자 6,200원 보이시죠? 3월 달에 한 6,500원, 7,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지금 가격이 15만 9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과연 이건 너무 거품이 아닌가. 6,000원대 하던 게 15만 9천원. 근데 떨어지면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는 그래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건데 급등할 때는 당연히 접근을 못하죠.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급등할 때 잡아버리면은 손실 나는 게 당연하게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7월 초에 매수하신 분 아니시면 대부분 손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의 뭐 하한가를 갔는데, 원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주대가 없습니다. 상승하려면 꾸준히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 빠질 때 서서히 빠지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투기 시장이라 가지고 한번 팔아버리면은 너도 나도 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4일 금요일에 29%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이 눌리니까 겁이 나서 사람들이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 겁이 나서 팔아버리니까 너도 나도 다 팔아버리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대응을 잡는 거는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아야 되는 거지, 사실 이렇게 도박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도박으로 끝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8만원 지지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49,000원, 5만원 정도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보거나, 그게 아니면은 이 4만원에서 잡으셔야 돼요. 4만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주식을 사가지고 얼마에 사서 이득을 남겨 먹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은 저는 4만 원이 오면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4만 원이 오지 않으면은 안 잡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개인 돈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6만 원에서 좀 지지 구간을 보여주면은 8만 원까지, 그리고 이 돌파하는 여부, 돌파를 하는지 저항을 받는지는 이때 가서 확인을 해보는 거고, 만약에 이 주가가 4만 원이 온다면 이때는 저가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6만 원에서 반등이 나와서 8만 원까지 돌파를 하는지, 8만 원 부근에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주가가 이탈을 해가지고 4만 원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6만 원까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바로 내일 8만 원에서 10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가는지, 시나리오 3개,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3번 시나리오. 사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는 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4만 원에서 매수세가 차라리 4만 원까지 좀 떨어지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만 원대 떨어지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 트레이더 관점에서, 기업성을 제외한 트레이더 관점에서.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시나리오 1, 2, 3 그거 보시고 차트 딱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신일제약입니다. 신일제약은 아예 덱사메타손 정이라는 약품을 팔아요. 차라리 이 신풍제약이 제가 6,000원에서 15만 원까지 간 거는 저는 제 머리로는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 근데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신일 메타손정을 팔고 있기 때문에. 자,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덱사메타손을 뭐 임상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바로 팔면 되겠죠. 뭐 맡겨가지고 생산을 위탁하는 것도 필요가 없을 거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를 바로 약품으로 뭐 조금만 바꿔가지고 쓰면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적인 여유도 분명히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신풍제약이 그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 제 감성은 아니지만 저는 뭐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5,000원 정도쯤에서 한번 매수는 해볼 만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덱사메타손정을 직접적으로 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 PER을 보는 사람은 만약에 뭐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 15,000원에서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줬을 때 한번 사볼만 했습니다. 올라갔는데 이 종목도 신풍제약이랑 신신제약이랑 다 빠져버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떡락을 해버렸죠. 많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여기에서 지지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매도 포인트가 되겠다, 전략적인 지점이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바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 낮춰보셨다가 또 이탈을 해버리면 3만원 이하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그 밑을 봐야 되겠죠. 밑을 2만원대 하단 19,000원에서 2만원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가격에 이탈해버리면은 웬만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일제약, 이렇게 신신제약, 신풍제약, 신일제약 세 종목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근데 또 특이한 점은 코로나 관련 종목 다른 거는 다 빠졌는데 SK케미칼은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지 보니까 SK케미칼은 좀 특별해요. 얘네는 코로나 관련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앞으로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 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코로나 백신 산업이 선두주자에 있다, 잘 육성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SK케미칼입니다. 이 백신 후보 물질 AGD112이라고 하는데, 국내 글로벌 공급위에서 3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관심도 보건복지부,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뭐 다양한 그런 회사들이랑 엮여 있다고 합니다. 자, 빌 게이츠 회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자, SK케미칼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주가가 뭐 다른 종목,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은 다 빠졌는데 얘네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분 구조를 한번 보면은, 자, SK 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SK케미칼이 나오고 SK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K 플라즈마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혈장 관련 치료제, 백신, SK 디스커버리가 다 가지고 있죠. SK케미칼을 보면은, 제가 이 종목을 근데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5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35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한 24%까지 고가를 뚫어주다가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1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슈가 세다 보니까 이 종목이 앞으로 덱사메타손 관련 종목들 중에서 다른 코로나 뭐 바이러스 백신
가진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도중에 달려드는 거는 다칠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 사실 언제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상장한 지는 2017년에 상장을 했는데 2020년도 매출 전망은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대장주로 엮일 수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은 다음 영상 최대한 빠르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